앞서 이제 이은창 박사님께서 조선산업의 산업적 특성과 기반한 이제 전망들을 좀 해주셨다면, 저는 주로 이제 인구 구조, 그리고 이제 사회 전반적인, 우리 사회 전반적인 변화들과 조선 산업에서의 이제 과제들,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좀 주로 고용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겨주시겠습니다. 예,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예, 넘겨주시고요. 예, 이제 먼저, 전반적인 우리 사회 인구구조 변화의 양상들을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특히 이제 이 전남 서남권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는 알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게 이제 비단 전남 인구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인구가 이제 어쨌든 저출생 고령화가 이제 지속되면서 2020년 이후는 이제 사실상 지금 이제 인구가 감소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남 인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계속 감소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전남의 인구는 이렇게 이제 좀 줄어드는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연령대별로도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상 그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라고도 하는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사실상 2010년대 후반부터 이제 감소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사실상 14세 미만의 인구들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980년대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산 가능 인구도 지금 감소하고 있고, 다만 이제 고령 인구만 지금 계속 빨간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고령 인구만 계속 증가하는 이런 양상들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남 지역, 이제 저희가 지금 전남 서남권입니다만 전남 지역을 아우르는 이제 연령대별 인구 추이들을 이제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전국과 비교했을 때 이제 조금 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2020년도 지금 65%인데 앞으로 10년 후만 되면 한 60%, 2040년 되면 한 절반밖에 전체 인구 중에서 생산 가능 인구 한 절반으로 이제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점들에서 이제 노동력 부족, 그리고 이제 아울러 이제 새로운 다양한 이제 사회 문제들 이미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만 그렇게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전남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이제 우려할 지점들은 뭐냐면 이제 20대 인구들이 이제 특히 이제 빠르게 더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0대도 이제 사실상 지금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30대의 인구가 조금은 그래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2021년도에는 전출입으로 봤을 때 30대도 이제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30세 미만이 이제 감소를 했다면 지금은 30대까지도 39세까지도 이제 감소하고 있는 추세. 그래서 이제 전담이 그나마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은 40대 이상만 이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서 이제 인구 구조의 이제 변화의 압력들이 이제 지금 이제 서서히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점들에서는 이 인구 구조 변화 압력들, 인구 이동을 고려해서 향후에 이제 어떤 고용 정책이라든지 인력 정책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그냥 여기는 이제 좀 바로 넘어가시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전남 서남권 지역들을 이제 조금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앞서는 이제 주로 통계청의 인구 센서스 추계, 장래 인구 추계와 이제 전출입 자료였던 여기서는 이제 지역별 고용 조사라는 자료를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남 지역의 이제 생산 가능 인구는 지금 생산 가능 인구는 지금 조금씩 감소는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2017년까지는 어쨌든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7년도 이후에 지금 이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인구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전남 지역의 취업자는 이제 조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증가가 뭐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증가하고 있는, 일단 먼저 연령대별로 보면 조금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핵심인 30에서 49세 연령대는 이제 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산업별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제조업 인구는 이제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하고 전남에서 늘어나는 취업자는 사회 서비스 업종이죠. 그래서 물론 지금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이제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증가하는 거지 취업자 중에 제조업 부분은 이제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 이거는 뭐 목포, 연암, 해남, 전 지역에서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 조선 산업의 이제 위상들이 좀 낮아지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인력 수급의 어려움들의 이제 배경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2000년대에 조선 산업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아까 뭐 앞서 이은창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만 2009년도 이후 10년도 이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는 조선 산업의 비중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매출액도 조선업 매출액도 뭐 한때 77조까지 갔다가 지금 한 37조 정도로 줄었고요. 2019년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그 제조업 내에서 이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 여기에다가 이제 비단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산업론 뭐 이런 것까지도 결부되면서 전반적으로 언론에서는 뭐 협력사 하청 부분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아까 뭐 잠깐 보여주셨지만 생산직 것 없이 또는 직영 하청 뭐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 조선업의 이제 수출 비중 도 이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만 하더라도 540억 불, 560억 달러 정도 수출을 했는데 지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는 이제 200억 불 아래로 또 좀 떨어졌다가 2021년도에 약간 회복해서 229억, 230억 불 정도까지 이제 계속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2009년, 2011년도에 단일 품목 수출 1위였다가 7위까지도 이제 추락한 상태. 지금 최근에 조금 회복을 했더라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서도 나왔습니다만 고용 규모도 계속 이제 크게 20만에서 지금 한 9만 명대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임금 수준도 마찬가지로 뭐 앞서도 이제 뭐 다른 업종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고 제조업 전반과 전산업에 비교하면 여전히 조금 많이 높은 편, 전산업보다는 제조업이 높고요. 제조업과 비교했을 때 조선업이 예전에는 한 150% 정도로 이제 높은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조선업이 이제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힘든 작업들이 비슷한 제조업 평균 임금 수준으로는 조선소에 일하러 오지 않을 가능성들 그런 점들에서 좀 기피하는 뭐 이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 강도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보상이 좀 충분하지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또 보여주십니다. 거기다가 산업재해 리스크도 이제 사실 이제 제조업 평균 뭐 다른 서비스업보다는 서비스업보다는 훨씬 낮고요. 제조업 평균보다도 이제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나 이제 사내 협력사, 사내 하청 부분, 이제 그 산재 위험이 높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조금 젊은 층들도 이제 기피를 하게 되는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심지어 이제 외국인들도 뭐 이런 점들에서 조금 기피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다음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 점들에서는 인력 수요 증가,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업황이 회복되면서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이제 고령화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새로운 고용 대책들이 이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그 20, 30대가 과거에는 한 절반이었는데 지금 한 3분의 1 수준으로 많이 줄었더라고요. 뭐 그런 점들에서는 새로운 고용 대책 뭐 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한때다. 그래서 이제 그 특히나 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업의 이제 중장기적인 전망들, 아까 뭐 앞서도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업황이 회복될 것,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산량들, 선박 건조량들이 늘어나는 것과 조응하는 이런 이제 인력 운영에서의 이제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저는 이제 그런 좀 생각들이 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는 뭐 기능 인력들로 봤을 때는 업무에 대한 몰입도 또 이제 생산성 향상 뭐 이런 점들에서는 이제 적정한 근무 환경 개선들도 이제 좀 많이 필요로 해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주로 이제 생산 인력들이 이제 협력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직영과 협력사 간의 이제 뭐 동반 성장이나 상생 협력, 최근에는 뭐 상생이란 단어를 조금 더 많이 씁니다만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 이를 통해서 뭐 호황에서 인력 부족으로 이제 중국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뭐 이런 것들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서남권의 조선 인력들도 이제 그 지금 이 지역에서도 이제 많이 3,000명 정도 앞으로 이제 필요로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뭐 필요한 만큼 이제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충원이 제대로 안 되는, 특히 뭐 3호보다는 뭐 지역에 있는 대불공단 지역에서 제대로 충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들에서는 좀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한편으로 근데 이제 그 지속되는 원인들이 뭔지를 좀 짚을 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대적인 임금 수준의 하락,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요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직영 조선소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못한, 이게 2016년도에 구조조정 경험, 2016년도 이후에 구조조정 경험들이 이제 약간 좀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임금 총액 감소, 이제 뭐 특히나 이제 연장 근무를 할 수 없는 지금 52시간 상한, 뭐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아울러 이제 우리 사회 이제 전반적인 구조 변화의 차원에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서비스 업종에 대한 인구 수요들이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조선업의 인력난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그런 점들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좀 고민들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뭐 대응은 지금 이제 외국인 고용 이제 확대를 통해서 사실상 뭐 제가 봤을 때는 2018년도 이후에 이제 고용 문제들이 좀 등장을 했던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뭐 협력사에서도 이제 본공을 하다가 물량팀을 했는데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력으로 이제 점점점 이제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점들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뭐 지금 현재 상황들이 구조적인 그 문제, 인력 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선업 이해 당사자들의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계속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제 저는 조선업 고용 개선의 방향들을 좀 새롭게 좀 확립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래서 이제 기존의 지금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 처음에 보여드린 것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한국 사회의 변화인 인구구조 변화의 압력들, 사실 이게 가장 큰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조선업이 좀 쇠락하면서 그 부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도 이제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들에서는 기존의 그 고용 채용 관행들을 좀 넘어서는 뭐 이런 점들에서는 이제 경로 쇄신형 고용 전략이 필요로 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런 점들 뭐냐면 기존의 사람 고용 조선소들이 이제 인력을 확보해 왔던
또는 이제 기존의 우리 사회의, 더 나아가서는 조선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용 관행들을 조금 이제 좀 넘어서는 새로운 고용 그 관행들이 필요로 하다는 점에서 과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들을 모색하자라는 뜻에서 이제 경로 쇄신형이라고 썼고요. 뭐 그런 점들에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비단 생산 기능직뿐만 아니라 구상과 실현하는 사무직, 생산직, 엔지니어 사무직, 기능직 간의 이제 연계가 돼서 이제 조화롭게 이제 상품들을 만들어가는 뭐 이런 것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당면한 고용 문제 해결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뭐 내국인과 외국인들을 병행해서 활용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페이지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아울러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협력사들을 이제 활용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협력사 활용의 장점들도 있는데 이제 단점들을 좀 극복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점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방안들 또 이제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제 협력사의 문제점들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자꾸 옮겨 다니는 거죠. 이직을 하면서 이제 근속 연수가 짧은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왜 이동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주로 협력사들이 규모가 너무 좀 작고 또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에서 협력사 업체들 이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영과 함께 동반 성장을 해야 될 이 협력 업체들이 좀 업체답게 조금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관리 체계적으로 잘 이제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잘 관리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순환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에서는 이제 조선업 고용의 이제 업그레이드가 이제 좀 필요로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뭐 그런 점들에서 좀 체계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을 하는 것들이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조금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일단은 뭐 이런 얘기들 특히나 이제 그 관리 능력들을 좀 저는 향상돼서 좀 잘 관리를 하면서 그 노동자들을 잘 관리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뭐 이런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그럼 아울러 이와 함께 병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생 협력의 이제 필요성들은 이제 점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뭐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지금도 직영들이 적극적으로 뭐 협력사에 대한 지원들 또는 협력사 노동자들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때 이제 그리고 이 상생 협력이라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모델로 이제 발전시켜 나갈 때 조금 더 그 전반적인 이제 고용에 대한 그 어려움들, 고용 인력 확보의 어려움들을 좀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완전히 없애질 수는 없겠습니다.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일본에서 이마바리에서는 TV 광고 하듯이 뭐 이미직에서는 이제 이거는 필수적입니다. 인것 같아요. 이건 뭐 되게 그러고 이제 그 인터넷 같은데 뭐 사이트들에서 이제 이미지가 조선업 저도 이제 뭐 종종 검색을 해보는데 너무 이미지가 지금 안 좋은 점들에서는 뭐 이런 이미직에서는 이제 사실상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사가 이제 공동 캠페인으로 하는 것도 효과는 대외적인 효과는 제일 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까 앞서도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제 노사 관계들은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은 문제들이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인력 활용에 대해서도 이거는 조선업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 쇄신형 고용 전략이라는 접근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 이제 방향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시적으로 이제 연수생 방식이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또 이제 새로운 방식들을 이제 고민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들에서 이제 뭐 외국인 근로자 이제 뭐 종합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이걸 갖다가 국가 차원에서 조금 이제 좀 기존과는 다른 뭐 이민청 얘기도 요즘 그런 식의 이제 새로운 접근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부족한 인력들을 어떻게 만회 나갈 것인가, 채워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그런 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에서는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을 염두에 뒀을 때, 뭐 지역 차원에서의 노사정, 뭐 이런 논의들이 좀 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뭐 울산, 거제, 뭐 이 전남 서남권 지역, 뭐 이런 지역들에서는 이런 모델들, 특히나 울산은 올 3월 달에 뭐 이런 울산 조선업 동반성장 노사정 포럼이 이제 주최돼서, 뭐 여기는 사실 그 현중 산해하청 노조 빼고는 이제 거의 조선 원청 노조까지 다 해서 조선소 이해 당사자들이 다 모여 이미지를 개선을 하고 지역에서 이제 현안들을 이제 풀어보려는 뭐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서의 이제 특히 이제 조선소에서 인력 확보하면 뭐 이건 사실상 뭐 회사도 살기 생존하기 힘들고 노조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게 뭐 조합원이 없는 조가 의미가 과제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의 이제 조금 그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이제 모델들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대외적으로 많이 젊은 사람들도 소에서도 일할 만 하구나, 뭐 이런 이미지들을 좀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고맙습니다.